안녕하세요. 고향영상미디어센터의 시민영상 제작과정 기초1 카메라로 세상을 말하다의 김정욱 감독입니다. 오늘은 조명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명. 촬영 감독을 했던 사람이, 오랜 생활 PD와 촬영 감독을 오래 했던 사람이 조명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무나도 훌륭한 조명 감독들이 많이 있는데 촬영하거나 PD하는 사람이 조명을 얼마나 알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카메라맨과 촬영 감독의 차이점을 잘 아시겠죠. 카메라맨은 지금 예능이나 또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보면 내가 찍는 카메라가 완샷을 잡거나 한 고정된 화면만을 잡는 사람들을 카메라맨이라고 합니다. 1박 2일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런닝맨 같은 걸 보면 카메라맨들이 옆으로 막 쫓아가면서 촬영을 하죠. 근데 촬영 감독은 다릅니다. 촬영 감독은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출이라든지 영상 제작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이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촬영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촬영을 잘하려면 조명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촬영을 잘하려면 연출의 구성, 기획, 그 외 편집 모든 과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말하라는 타이틀을 갖고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드라마 조명을 저보다 더 오래 하셨던 분들이 네가 조명을 얼마나 알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명 감독 또한 15년, 20년, 30년 감독이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부분, 저희가 프로그램이 임할 때마다 촬영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촬영 감독이 조명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연출자의 부분도 콘티에 관여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조명 감독 또 촬영 감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이 들어가면 조명을 모르면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단하게나마 조명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조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여러분들 빛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명은 사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조명, 특히 방송에서의 조명은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조명이라고 판단이 씁니다. 저의 이야기들은 현장에서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조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건 많지 않지만 현장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조명은 우리가 사는 어느 공간에도 다 존재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요, 또 밖에 나가면 자연광이 있고요, 또 골목을 다닐 때나 또는 복도를 다닐 때나 우리 집 안에서 어디든지 조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조명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불이 켜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저게 조명이구나 하고 모르죠. 그만큼 건축이나 일상생활 안에서의 조명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피사체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피사체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밝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조명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관여되어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조명 수업을 하는 데서 오늘은 기본이지만 저기 조명이 있네, 저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는 저희 수업을 통해서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건축 생활 속에서의 많은 조명들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술관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페라 또는 그 외 여러 건축물들에는 조명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방송 조명은 또 일반 조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조명은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나 또는 이런 조명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 방송 조명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조명이라든지 그 외의 조명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표현하거나 드라마 쪽이나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라도 조명을 통해서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조명의 방송 조명은 일반 조명, 우리가 밖에서 보는 조명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제가 여기 왼쪽 그림의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 조명들이 사실 확산광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넓게 보여주는 광선이 확산광이에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게 저한테 제 얼굴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 스포트라이트는 한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라이트를 얘기합니다. 오른쪽 라이트, 얼마 전에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촬영 나가서 음식 촬영할 때 모습인데요. 라이트가 두 대가 있습니다. LED 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전기값을 절약하려고 저희가 집 안에서도 LED 라이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 방송 촬영에서도 그렇지만은 LED가 저희 시력을 좀 나쁘게 한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좀 좋지 않게 한다는 그런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현장에서는 굳이 LED 라이트를 지속광으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이런 멀리 퍼지는 소프트 광선을 쓰거나 그렇게 됩니다. 방송 조명과 일반 조명의 차이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랬을 때 기본 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량에 따른 조명의 종류라고 제가 썼는데요. 광량이라는 건 빛이 갖고 있는 양을 얘기합니다. 세기죠. 그럴 때 스포트라이트라 그랬죠. 확산광이 있어서 넓게 보이는 라이트가 있고, 또 저만 집중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스포트라이트와 넓게 보이는 확산광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주피터라는, 이건 명칭이니까 그냥 알아놓으세요. 주피터라는 왼쪽 라이트가 있습니다. 왼쪽 라이트는 한 전구당 650W의 전구를 갖고 있어요. 650W는 세기가 상당히 센 주피터죠. 이게 라이트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주피터 라이트는 앞에 무슨 코팅이 되듯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화이트 밸런스, 색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피터 라이트에다 코팅을 한 겁니다. 어떤 걸? 켈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란 걸 코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 코팅이 없게 되면 그냥 전구처럼 라이트입니다. 허연 라이트죠. 그 허연 라이트는 3200도라는 켈빈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필터를 입히듯이 주피터 라이트에다가 코팅을 한 거는 데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뭐냐면 5600 이상의 켈빈도가 나오는 라이트를 선정하는 겁니다. 5600 이상은 형광등이라든지 바깥에 보일 수 있는 밖에 야외 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얀 광선을 56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00은 노란 광선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저를 봤을 때 지금 노란 분위기가 나는 거는 3200도의 켈빈도의 스포트라이트와 그 다음 확산광, 소프트 라이트가 저를 다 같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켈빈도에 나타나는 주피터에 대한 거고요. 주피터하고 오른쪽에 HMI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요소라는 건 이제 현장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냥 제가 입에서 그냥 붙어서 나오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HMI라고는 광선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라이트가 아닌 스폿라이트입니다. 한 인물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팟라이트죠. 주피터 라이트나 스팟라이트는 라이트 하나만에 갖고는 그 존재로서는 라이트를 충분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확산광일 경우에는 라이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만 집중된 하이라이트의 컨트라스트를 원하거나, 예를 들자면 키라이트로 저한테 라이트를 줬어요. HMI나 주피터로. 그렇게 되면 그림자가 떨어지겠죠. 그림자가 떨어지면 그림자를 떨어질 수 있는 걸 잡아주는 라이트가 필요하겠죠. 이걸 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떨어지는 거를 연하게 그림자 같이 안 보이게 잡아주는 라이트죠. 이렇듯이 카메라 그 라이트 하나에 들어오는 모든 광선을 잡아주고 해서 라이트가 3대에서 4대, 5대, 6대, 10대까지도 제품 촬영하는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근데 텅스텐 라이트나 HMI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대를 켜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컨트라스트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라이트가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갖고는 조명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 주피터나 HMI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라이트하고 같이 겸업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피터 같은 경우는 이 앞에다가 반도어라고 앞에 이렇게 그늘막 같이 생긴 거 있죠. 거기다 필터를 씌워서, 종이 필터를 씌워서 컬러를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열이 많이 납니다. 주피터나 HMI는 그래도 괜찮지만 주피터는 열이 많이 납니다. 근데 열이 많이 나면
나쁘겠죠. 그죠?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저희가 추울 때 라이트 켜달라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너무 따뜻하니까 거기다 손대고 있죠. 뭐 이건 사담인데 주피터 라이트하고 HMI, 특히 주피터 라이트는 열이 많이 나서 현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산광,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플라드 라이트입니다. 키노플로라는 라이트와 잼볼이라는 라이트가 있는데요. 키노플로라이트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넓게 확산돼서 보여주는 라이트죠. 이 키노플로 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스팟라이트가 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종류가 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잼볼이라고 합니다. 잼볼 라이트도 저 안에 LED 같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넓게 확산돼서 보여주는, 일반 실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이트들입니다. 요새는 사실 카메라의 어떤 조리개 값도 좋아지고 카메라의 여러 기능들이 좋다 보니까 라이트를 예전같이 그렇게 세게 안 갑니다. 자연스럽게 가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라이트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첫째 뭔지 아세요? 라이트가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라이트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만드는데도 라이트가 중요함을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물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인물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앞에 보신 그 라이트는 스팟라이트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스팟라이트와 플래트 라이트, 넓게 비치는 라이트와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비치는 라이트가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키노플로나 잼볼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용 라이트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ED 라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버를 하거나 또는 저희가 현장에 다닐 때 항상 갖고 다니는 라이트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LED 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LED 라이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눈이 많이 빨리 나빠진다는 거하고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장점은 부피가 가볍고 또 LED가 갖고 있는 어떤 지속성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고요. 여러 가지 라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크기별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왜 맨 오른쪽에 있는 DSLR에 동그랗게 된 라이트 LED를 이렇게 가져왔냐면요. 인물을 밝혀주기 위해서 저런 라이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한 인물을 넓게 이렇게 비춰주는 확산광이기 때문에 저런 라이트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작은 거 두 개는 카메라 위에다 달 수 있는 LED 라이트입니다. 작은 라이트이기 때문에 크기도 뭐 크지가 않고요. 요만한 정도의 라이트입니다. 그럼 용도가 뭐죠? 저희가 카메라를 살 때도 카메라의 용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촬영 용도에 맞게끔 카메라를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인터뷰를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넓은 공간을 촬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기와 용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촬영 감독과 연출자가 카메라를 선정하는 작업서부터 아주 소중한 작업입니다. 라이트 팀을 어떻게 선정하고 라이트를 어떤 걸 사용하고 이번에는 카메라를 어떤 기종을 쓸 것이냐는 조명 감독, 촬영 감독, 그 다음 연출자, 또 디자인하는 세트 디자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적당한 카메라와 적당한 어떤 렌즈가 아니라 라이트 이런 것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따 제가 가져온 라이트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이런 큰 라이트, 중간 라이트, 작은 라이트, 유튜버 라이트 이런 라이트들이 있어서 LED 라이트가 요새 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명의 기본, 인터뷰 조명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필라이트, 키라이트, 백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 그 외의 라이트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뷰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앉아 있고요. 저를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하고 오른쪽 선이 됐든 왼쪽 선이 됐든 키라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키라이트는 제 코밑을 비추지 않는 높이의 라이트가 선정이 됩니다. 제가 카메라 오른쪽에 이게 선정이 됐다고 하자고요. 여기서 라이트를 줬습니다.
라이트를 주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어디요?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자를 잡아줄 수 있는 게 키라이트의 반대편에 필라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잘, 이 그림 보시면 아시죠? 필라이트가 들어가서 그림자를 잡아주게 됩니다. 앞부분만요. 그리고 뒷부분. 옛날에 특정 상품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초콜릿 선전을 보면 참 노란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가면서 석양빛에서 정말 이쁜 초콜릿 모델이 선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로 기억하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걸 보면서도 참 이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물이든 뭐든 이 백라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입체감을 살리고 배경과 인물을 분리하는 조명입니다. 저기 보시면 백라이트 다 읽으실 줄 아시죠? 이쪽에서 저를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인물이 이거라고 치죠.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필라이트가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얘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 두 라이트를 끼고 여기서 라이트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윤곽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할 때는 가꾸라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백라이트, 일본어를 써서 죄송한데 백라이트부터 주라고 합니다. 백라이트를 줘서 이 인물을 윤곽을 먼저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키라이트 주고 옆에 필라이트를 줘서 인물의 윤곽도 살리고 앞에도 살리고 옆에도 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렸어요. 근데 이 백은 어떻게 하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치니까 카메라 조리개는 얘가 여기서 조리개가 들어가니까 얘가 다치겠죠. 제가 설명드렸죠. 빛이 들어오면 나는 눈을 감게 된다고. 이 카메라는 다치게 됩니다. 얘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앞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압니다. 음식 촬영 중인데요. 앞에 필라이트가, 키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 두 대밖에 안 쓴 겁니다. 키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뒤에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감독이 뭔가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책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자, 백라이트가 여기서 주게 되면 라이트가 렌즈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렌즈가 들어가면 하레라 그러는데 렌즈 안에 FIT 방식이든 IT 방식으로 인해서 렌즈가 거부감을 느끼고 영상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 렌즈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자꾸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 백라이트는 저의 윤곽을 살려주고 있죠. 카메라 두 대 갖고 음식 촬영을 해도 라이트 두 대 갖고 촬영을 해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런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영상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라이트의 얘기를 하다가 앞에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백라이트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백라이트를 줬을 경우에 인물은 살지 모르지만 여기는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운 부분에 라이트를 저기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백그라운드 라이트입니다. 이 뒷배경도 살려줄 수 있는 라이트죠. 그래서 저하고 이 인물하고 저 뒷배경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사실은 모르지만 저하고 이 배경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뒤에 라이트가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라이트를 주는 게 백라이트입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촬영 모습을 좀 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키라이트가 인물이 전화를 받고 있는 데에서 카메라 오른쪽,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키라이트가 여기 있는 거죠. 키라이트가 높이가 내 콧구멍이 보이면 안 될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자가 떨어집니다. 필라이트가 이 그림자를 잡아줬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그리고 뒤에 백라이트를 통해서 나의 윤곽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창문에 자연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광을 통해서 윤곽을 살려주기도 하죠. 이렇듯이 조명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그거는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키라이트는 아까 스펀라이트 같이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텅스텐 라이트라든지 HMI 라이트를 통해서 저한테 스펀라이트를 쏘게 되고요. 또 옆에서 필라이트로 막아주고, 근데 자, 그 4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드라마 현장에 가면 사실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한류 열풍을 이뤄내서 중국과 세계에 널리 팔린 전 누구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조명팀이 5명, 6명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별도의 조명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반사 광선을 많이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배우가 있으면 기본 조명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사판을 둬서 조명을 더 부각시켜서, 인물을 부각시켜서 너무너무 이쁘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조명팀을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여배우가 조명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트렌드처럼 드라마 들어가면 유명한 연기자들은 자기만의 조명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소속사에. 그래서 그 조명팀들이 현장에 나와서 반사판을 많이 대주고 그 배우만 찍을 때만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촬영 감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 감독과 카메라맨의 차이를 잘 말씀드렸죠. 촬영 감독은 디자인, 콘티, PD, 또 편집, 모든 분야, 영상 제작의 모든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이 현장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며, 또 그 인격들이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촬영 감독을 오래 하고 또는 조명 감독을 오래 하시면 촬영을 알게 되고요. 촬영 감독을 오래 하면 조명도 알게 됩니다. 또 촬영을 오래 하면 연출과 기획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명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조명 감독들이 계신데요. 거기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랬을 때 꼭 필요한 조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경에서의 훌샷은 순광을 촬영하듯이, 순광이라는 건 우리가 조명을 줬을 때 키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업은 역광을 사용하라. 또 사물이나 인물의 입체감을 위해서는 백라이트, 역광을 사용해서 사물이나 인물의 입체감을 줘라. 그 다음에 음식 클로즈업 촬영에서는 꼭 역광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보통 프로그램이나 음식 프로그램 젓갈로 해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찍을 때, 이 찍을 때 카메라 앞에서 무조건 역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음식에 김이 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됩니다. 맛있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사용합니다. 그 클로즈업을 사용할 때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먼 다큐에서는 조명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많이 숙달된 촬영 감독은 조명을 생각합니다. 어떤 조명? 현장에 있는 조명입니다. 조명을 인위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야외 나갔을 때 빛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구나, 또는 또 실내에 들어왔을 때 실내에 있는 광선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물 배치를 시키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라고 막 찍는 건 사실 또 아니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니까 조명의 중요함을 조명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조명은요. 어둡게 표현하거나 밝게 표현하거나 실루엣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뇌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도 조명을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조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부족하지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